예. 이번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험들 다 가입하고 계세요? 네. 예. 하나도 가입 안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디 강의를 가든지 뭐 펀드 안 하는 분, 저축 하나도 안 하는 분은 있어도 보험을 하나도 안 가입하지 않은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이 참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 좀 알고 싶고 익숙한 것 같고 또 좀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보험이에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제일 이해하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보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근데 보험 없이는 못 살고는 시대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좀 요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지질이 궁상인 부부가 있어요. 아마 하여튼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하여튼 막 그렇게 나오는 부부인데 이 부부들한테 어느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떤 행운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네? 이 트럭 뒤에서 술을 막 먹고 시하는 거예요, 지금.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 후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잠깐만요 이러면서 확 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다치죠. 근데 차는 그냥 이렇게 친 게 아니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데 밤이라서 저 번호도 못 보고 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냥 가버린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억울하게 정말 집에 아무 가진 것도 거의 없는 집에 치료비까지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봐라. 다 가져와. 그래서 통장 가지고 오니까 27,000원 들어있고 막 이런 통장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친구 와이프가 한다고 해서 가입에는 보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찾아와 빨리 이거라도 병원비 해야지. 그래서 아내가 이 보험을 찾으러 보험회사에 갑니다. 보험회사 가니까 보험회사에서 해약하러 오셨어요? 네, 빨리 찾아주세요. 딱 보는데 이름이 상해보험이라고 다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해약하러 온 게 아니고 보험금 신청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남편 사고를 쭉 얘기하니까 보험금 지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돈이 확 들어옵니다.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니까 이 부부가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병원비를 내고 난 다음에 돈이 좀 날아맞겠죠. 이 돈으로 뭐 할까 우리?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해야지. 무슨 얘기야? 보험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자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험 들어야지. 그때부터 이 온 집안이 뭘 하게 될까요? 네, 보험 사기꾼이 된 거죠. 그래서 일부러 트럭에 부딪히고 막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점점 욕심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먼 친척을 데리고 와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죽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코미디로 시작을 합니다. 막 떡 먹다가 걸려서 죽게 만들고 막 이런 걸로 하다가 점점 그게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호러같이 막 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또 한 번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못 타먹으면 바보, 보험 사기 공화국 이게 SBS에 이제 나왔던 거예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네, 보험 사기.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과장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일 입원하면 되는데 10일 입원해서 보험금 더 타먹는 거. 그죠? 꼭 입원 안 해도 되는데 입원하는 거. 그 다음에 출퇴근 다 하면서 입원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고를 일부러 내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저것 때문에 한 6천억 정도가 뭐 이렇게 보험 사기 보험금으로 나갔다 이런 취재가 나온 것들이 쭉 나와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 도덕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만연해 있는 부분들을 고발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보험 사기는요 되게 위험한 범죄예요. 경제적으로 사기거든요. 사기인데 가중처벌되는 사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하나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앞에 거는 타면 안 되는 보험을 막 타서 문제인데 그다음에 보험금 분쟁은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들 간에 어떤 부분들이 되냐면 왜 줄까 안 주냐 이런 또 분쟁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 분쟁 별로 없어요. 은행 관련된 분쟁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은 분쟁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와의 분쟁. 왜 보험금 준다 그래 놓고 안 주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은 참 이렇게 잘 모르고 가입해서 문제도 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험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요즘은 좀 덜한데 신앙적인 질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나를 믿어.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보험 들어야 되지? 이런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은퇴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냥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막 준비해야 돼? 두려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보험 영업을 했을 때 30대 초반에 그때도 제가 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뭔 보험 들어. 그냥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좋은 신앙 같은데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저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잘 살기 위한 수많은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원래 보험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역사를 알고 그 철학을 알면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기원전부터 보험과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10명이 만 원씩 내서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오래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기원전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것이 사실은 보험의 한 모습이죠.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냅니다. 그죠? 돈을 조금씩 보험료를 내서 보험금이 필요한 만큼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한 그 가정에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보험의 근본 철학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근대 보험이 막 출현하게 됐을 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해서 소득을 벌었어요. 근데 소득을 안 버는 세대가 생겨났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정부와 어떤 지방 정부들이 성직자들한테 돈을 줬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캐톨릭 이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독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가정을 안 이루었잖아요. 가정이 생기고 이런 변화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가장이었는데 성직자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그 사람들의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 이러면서 막 생겨난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의 근본적인 정신은 상부상조, 서로 돕는 것, 공동체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좀 하시고 보험의 문제들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험이 막 발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의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속에서 생겨난 거죠. 제가 보험을 시작하게 됐던 경우도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은행에 있으면서 보험에서 옮길 때, 아니, 보험이란 게 만 원씩 내서 10만 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이야. 나는 그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보험회사를 옮겼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이야기를 듣고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긴 했지만 어쨌든 보험은 근본적인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재판을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시스템을 만든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하나로 보험 구조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신앙적인 좀 충돌이나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과도하게 보험 하는 건 좀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태도들 속에서 보험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고객들은 보면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직업이 없거나 실제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지 않고 보험을 가입해서 막 문제가 생기고 이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하나 죽으면 장애인 우리 동생 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고객들을 어떤 보험 설계사가 1등 하기 위해서 막 가입을 시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코미디로 풀어낸 영화가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는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위험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주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을 낮춰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 보험 가입이 안 되죠? 질병 있는 사람들, 그죠?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등산가인데, 시도 때도 없이 킬리만자로 뭐 히말라야 막 가요. 이런 위험한 이런 직업이나 취미가 있는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뭐 스쿠버 다이빙 이런 사람들,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는 보험회사가 나쁜가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보험료는 동일하게 내시죠, 그죠? 네. 그 동일하게 내는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이거든요. 근데 왜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동일하냐면 그게 위험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병이 생기고 할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만 원씩 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사실은 5천 원 내고 나이 많은 분들은 2만 원 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젊은 분들은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이가 든 분들은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나이 많은 분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미 암을 앓고 있거나 뭐 이런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용을 높게 내든지 아니면 너무 높게 내야 돼서 안 되면 보험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막 가입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 건강한 사람이 5천 원, 만 원 내고 보험 가입했는데 이분의 보험료를 그 사람한테 다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형평성이 사실은 더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는 아주 선의를 가지고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 가입 왜 나 보험 가입 안 시켜줘 이 나쁜 보험회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은 가입을 안 시키는 게 보험회사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낸 보험료가 정당하게 사용된다. 이 관점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디서 보험을 가입하면 되나요?
여러분 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보험회사라고 하면 무슨 S보험사. 그러면 거기에 그냥 가입하는 거예요. 가서 가입을. 거기에 보험설계사는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되게 다양해졌어요. 네. 보험회사에 전속된 모 보험사, 모 손해보험사, 모 생명보험사 이런 데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독립된 GA라고 하는 판매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뭐 홈쇼핑 막 보다 보면 또 보험 막 가입, 그죠?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채널들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어디서 가입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걸까요? 인터넷? 왜요? 싸니까. 예, 또 어디서 가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은행? 왜요? 설명 같은 거 이자까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주니까. 자, 결론은 제가 볼 때 이거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나든지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입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판매회사로부터 독립돼 있는 분이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판매회사, GA라고 하는 판매회사 가입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한테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싸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우리 인터넷에 가입하다 보면 제대로 듣기가 좀 힘들어요. 싸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싼 거를 여러 개 가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된 가입한 것보다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싼 게 아니고 제대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게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이 생각보다 복잡고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보험회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낼 일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살하면 보험금이 나온다 막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 마지막 부분들이 제일 좀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던져본 거예요. 무조건 싼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개를 가입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 가입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험 제대로 가입하는 5가지 방법. 예. 엄청 많은 방법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5가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험은 비용이다. 자, 보험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험은 저축인가? 네,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험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라. 어떤 보험? 은퇴를 위한 연금보험 이런 거 말고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사업비.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위험보험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고가 나든지 아팠을 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보험료 중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 낸 보험료다. 그러면 이게 한 5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적립보험료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해약환급금이 되든지 아니면 만기에 적립금이 되든지 그걸 위해서 쌓아두는 게 저축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게 한 2,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보험 가입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설계사한테 수당도 줘야 되고 또 보험 증권도 해야 되고 막 보험회사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사업비. 이게 한 1, 2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위험보험료에 저축보험료를 줄이면 보험료가 줄잖아요. 그게 순수 보장성 보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8만 원 내든지 9만 원 내면 만 원은 줄일 수 있잖아요. 이 만 원을 계속 저축할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축보험료를 줄이고 순수 보장성 보험 스타일로 가고
보장 위주로 가고 나머지 저축하는 게 일반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만기 환급금 드립니다 이런 보험 있죠? 네. 그런 보험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만기 환급금을 주니까. 네. 자, 이런 거예요. 30세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20년 단기 만기, 50년 만기 환급금 지급한다 이렇게 줘요. 자, 그러면 10만 원 동안 20년을 납입하면 얼마죠, 보험료가? 1년에 120, 20년이면 2,400이죠,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돈을 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30세 가입하면 50세가 됐죠. 그럼 언제 만기 환급금을 주냐면 80세, 30년 거쳤는데 80세 그 만기를 환급금을 주는 거죠. 얼마? 2,400만 원. 자, 지금 30세 때 2,400만 원이랑 50년 때 80세 때 2,400만 원이랑 어떨 것 같으세요?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기 환급금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저축하는 게 10,000원이다 20,000원 줄여서 저축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수 보장성 스타일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줄여서 그 나머지는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20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 계속 만기 환급금 찾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보험 설계사분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최대한 보장을 키우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금액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키는 스타일로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가장 잘 설계하는 스타일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보험은? 비용이다. 네, 이 부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좀 알고 가입하자는 건데 보험과 관련돼서 잘못된 보험 쫙 얘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CI 보험이라는 거예요. 네. CI 보험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보험이죠? 저게 중대한 보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대한 암, 그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은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대한 질병이 걸리면 중대한 암, 중대한 심근경색 이런 거 걸리면 정말로 이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C가 이제 크리티컬이라는 얘기인데 중대한 질병이 아니고요.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암도 그냥 암이 아니고 정말로 치명적일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금이 잘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잘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의료비와 관련된 보험인지 아세요? 뭐 이제 병원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보험은 사실은 무슨 보험이냐면 종신보험이에요. 그렇죠? 종신보험인데 그런 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 좀 땡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저걸 가입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또 모녀가 같이 가입해가지고 이게 제가 잘 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방송에 질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한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요거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망보험과 의료비 보험이 있어요.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뭐 이런 게 사망보험이에요. 의료비 보면 뭐 암보험, 실손보험 이런 게 의료비 보험이에요. 내가 어떤 필요에 있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CI 보험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이다, 의료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이라는 거죠. 그거는 보통 가장들이 내가 죽으면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이런 사람들이 힘드니까 또 내지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사망보험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험보험료 얘기한 거 잠깐 기억나세요? 우리 보험료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위험보험료일 거예요. 그럼 위험보험료 중에 사망보험금 비중이 클까요? 의료비 비중이 클까요? 같이 가입했다 그랬을 때. 비싼 거는 사망보험금이 보험료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구분해서 가입을 할 필요가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가입한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거기에 특약들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그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뭐가 차지하고 있다? 사망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입하면 괜찮은 거죠. 왜 그러냐면 사망보험 필요하니까.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무슨 구분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과 의료비보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사망보험금은 뭐로 나눌 수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험과 정기보험. 자,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인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종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사망할 때까지 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기보험이란 건 무슨 얘기일까요?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죠. 5년, 10년, 20년 또 내지는 55세, 60세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저게 종신과 정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금액 차이가 그죠? 보험료 차이가 있겠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나는 한 60세, 65세 정도까지만 사망보험금을 가입하고 싶어.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때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독립할 거고 하니까 내가 혹시 사망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이럴 때 그렇게 가입할 수 있겠죠. 근데 80세가 돼도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나면 우리 아내는 그래도 보험금 좀 필요해.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돈이 많은 분들은 상속세가 필요하거든요. 상속세를 내고 할 때 종신 사망보험금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누구나 다 종신으로 설계하면 좋죠.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뭐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래도 남기고 할 수 있으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근데 왜 정기를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가 달라요. 종신보험료가 비쌀까요? 정기보험료가 비쌀까요? 당연히 종신보험료가 비싸죠. 이게 확률이거든요.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한 번은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야. 근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세, 85세 이렇게 늘어가니까 60세, 65세 시점에서는 보험금 지급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60세, 65세까지는 좀 보장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는 정기보험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병을 앓다가 사망하거나 이러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정기보험을 좀 줄이고 이제 정기보험을 좀 많이 설계해서 그렇게 같이 복합으로 설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 설계들을 보험 설계사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딱 세팅을 하면 나한테 맞춤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일찍부터 뭐 독립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뭐 55세, 한 60세까지만 하면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 좀 독립될 때까지 하려면 70세까지 좀 정기보험 필요하고 나머지는 종신보험 필요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 사망보험이 나오도록 해놓고 젊었을 때 갑자기 내가 사망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좀 더 많이 나오도록 설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복합적으로 설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만 설계하고 어떤 분은 정기보험만 설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 필요에 맞게 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손보험과 정액보험.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은 뭐냐면 자,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1,000만 원 들었니? 실제로 든 만큼 줄게. 그게 이제 실손보험이에요. 정액보험은 뭐냐면 100만 원을 썼든 500만 원을 썼든 5천만 원을 들었든 너 원래 3천만 원 주게 돼 있거든. 그래서 주는 게 정액보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가입할 때 저거 두 개를 같이 설계하죠. 그래서 보통 실손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잘 없고 실손보험 가입하면서 또 암 특약 이런 같이 넣어가지고 설계를 같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액보험과 정액. 뭐냐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주로 이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있는 건데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금액이 딱 1억으로 정해져 있냐 아니면 보험회사 잘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냐 이거에 따라서 변하면 변액보험 그 다음에 딱 정해져 있으면 정액보험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 그래서 지금
변액보험 막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 성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 금액,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금액이 변액보험이야. 그 일반적인 건 정액보험이죠.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험료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 보험료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실손보험이나 안보험 이런 거 보면 5년 갱신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를 보험료 갱신보험이라고 해요. 근데 저게 왜 올라갈까요? 그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점점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한 번 가입하면 보험료 쭉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험회사 너무 위험한 거예요. 자꾸 지급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3년, 5년 뭐 이런 갱신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갱신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딱 한 번에 가입하는 게 정액으로 가는 한 번에 가입하는 건 나쁜 거는 어떤 거냐면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비싸요. 갱신보험료는 처음 가입할 때 싸죠. 조삼모사가 있습니다. 어떠냐에 따라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으면 비갱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대부분은 조금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급돼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 내용은 어떻게 하자? 알고 가입하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고지의 의무는 제대로 지키자. 자, 보험은 쌍방의 계약이에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의무가 있어요. 근데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계약자가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릴 의무가 있어요. 그걸 고지 의무라고 해요. 근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합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 안 준다고 무조건 막 그렇게 막 화내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서로 계약이기 때문에. 자, 보험회사는 누가 막 보험 안 준다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막 이러면 보험금을 주는 게 잘하는 짓인가요? 잘못하는 짓인가요? 그렇게 막 주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에요. 보험회사 돈이 아니에요. 선량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안 주는 게 맞아요. 잘못 가입한 거는. 보험 가입할 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했는가, 질병 확정, 진단 소금 이런 거 했는가 물어봐요. 3개월 이내에 마약, 혈압까지 이런 걸 했는가 물어봐요. 이런 것만 고지하면 돼요. 최근에 내가 몸이 안 좋아요. 이런 건 고지 안 하셔도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이런 걸 받았다. 6년 전에 한 거는 고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지의 의무는 제대로 하되 쓸데없는 것까지 또 내지는 내가 안 알려도 될 끝까지 알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보험에서도 자기들 거 다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계약은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서로 해서 합의를 하면 된다.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거 안 써도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설계사가 책임지나요? 아니요.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 요건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자기 몸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라. 이런 보험은 우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보험은 우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산은 비가 올 때 막아주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정 또 나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보험은 우산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보험은 우산이긴 한데요. 우산은 너무 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가정 수준보다 너무 큰 보험을 들면 계속 유지를 못해요. 중간에 깨면 손해봐요.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비 맞죠. 사실은 보험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적절하게 맞는 보험이 필요해요. 또 어떤 게 맞아야 되냐면 사람들마다 가족 상황도 다르고요. 가족 병력도 달라요.
우리 집안들이 다 암 걸렸어. 그러면 암 보면 좀 충실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맞춤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잘 설계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뭐 이 선생님한테 좋은 거라고 또 이분한테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맞춤에 대한 상담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 상담을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좋은 전문가를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보험 설계사인데 이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가입 안 된 사람들한테 막 보험 가입 시킨 거야. 그런 설계사를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나한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몇 가지 그냥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죠? 경력이 긴 설계사. 가능하면 좀 그죠. 두 번째, 기왕이면 좀 한 곳에서 막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오래 하는 사람. 세 번째, 아이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나 이거 해 이런 사람 말고 보험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 정말 그게 헌신된 사람도 있거든요. 네 번째, 좀 요즘 똑똑한 설계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담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한 회사 오래 한 사람들 중에 정말 민원이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 우수보험 설계사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분들은 또 다양한 자격증을 따세요. 그런 부분들 좀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보험 이야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돈과 관련된 또 보험과 관련된 이런 되게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빌려준다. 그렇지만 비가 오려고 하면 우산은 돌려받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돌려준다. 저게 보험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맑은 날은 보험이 필요 없어요. 뭐 우산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보험이 필요한 순간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 저기에 너무 기댈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지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청지기로서 또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우리 가정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